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개헌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대표인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영상은 제가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오늘 또 만들면서 어제 제가 역대급 행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라이브에서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걸 하고 제가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네,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어제 행진하면서 정말 우리 애국 시민분들의 뜨거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골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어제 3.1절 많이 다녀가셨죠? 정말, 건국 이래에 대한민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그 전날 영상에서 2019년 개천절의 그 상황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거는 한참 넘을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깨어났고 계몽이 됐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 갈망이 자유공화국을 위한 그 우리의 외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보여주는 3.1절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현장에 있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고 단순히 깜짝 놀란 것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아직 그래도 많이 있구나. 저쪽에서는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영끌해서 모여도 우리한테 전혀 상대가 전혀 안 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거 끝나고 역대급 행진하다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건데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 모스탄 대사님도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꼭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어, 그 조선업 관련해서 또 한국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해군이 굉장히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1등이고, 뭐 질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을 따라갈 국가가 전혀 없는데, 지금 미국이 그 선박을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에서는 10척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딸린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카드로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왜 도와줘? 왜 버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조선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 아니, 이번 달이죠. 벌써 3월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는 그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폭스뉴스 출신으로 힘겹게 아주 인준이 된 피터 헤그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큰 파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이 상당히 좀 그런데 일단은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시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이라는 카드를 띄웠습니다. 뭐 이걸 두고 뭐 내각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맥락을 보시면 절대 내각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맥상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본인을 체포했는데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냐. 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 제왕적 국회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개헌을 띄운다는 거, 개헌이라는 카드를 띄운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대통령이 뭔가 지난 대통령들이 막 이제 힘겨웠을 때 그 개헌을 띄우면 그 개헌이라는 주제로 모든 그 주제들이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여러분 최후 변론을 쓰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혼자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셨을 텐데, 1시간 넘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좌파들의 프레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좀 생각을 안 하고 막 이런 계엄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는데, 조금만 알아보면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카드를 띄운 거는 지금 완벽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 내각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 건데, 이게 단순히 이 개헌을 하려고 띄웠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계획을 발표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입니다.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을 제외하고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제외하고, 심지어 지금 국민 다수가 지금 87 헌법 문제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의 각 세력이 개헌에 동의하고 적극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자체가 어떤 종착지로 갈 것인가는 뒤로 하고, 그건 일단 빼고요. 지금 국민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정치권 각 세력도 개헌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좀 아픈 이야기를 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이 탄핵이 되셨을 때도 사실은 그 탄핵 반대 세력이 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내각제 세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탄핵을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 조기 대선 세력과 내각제 세력과 그리고 각종 어떤 이재명을 제외한, 이재명은 지금 그 개헌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제외하고 그 모든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뭘 원하는지 아세요? 탄핵 시키고 바로 개헌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역이용해버린 거예요. 탄핵이 된다면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내각제는 아니겠지만, 네, 아니라는 게 문맥을 보고 그동안 대선 후보의 연설을 보면 다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영상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돼요. 헷갈리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탄핵이 인용된다면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개헌 관련 논의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여기서 개헌 얘기를 꺼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헌법재판관들과 그 뒤에 있는 세력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면, 탄핵이 기각되면 너네 지금 기를 쓰고 탄핵하려는 이유가 뭐야? 개헌하려고잖아. 이거를 파악하신 겁니다. 근데 안심하고 기각 때려라. 나는 87 헌법 체제 개헌할 거니까 안심하고 기각 때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최후 변론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되어야만 할 필요성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그림 뒤에를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탄핵 통일 정선과 저쪽에 어떤 그런 세력들을 한 방에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개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걸 제시한 것이고, 특히 지금 저쪽에서는 특히 지금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런 좀 민주당의 그 비명계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죠. 뭐 용어는 조금 바뀝니다만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지만 그 앞에 쪽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왕적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그 문맥에 삽입을 시켜놨어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줄줄이 뭐라고 했냐면 제왕적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제왕적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성경의 한 줄만 빼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그 어떤 그 집단의 교리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항상 전체적인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최후 변론을 봤을 때 지금의 개헌이라는 카드는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한 카드가 절대 아닙니다. 앞에를 보시면 모두 제왕적 의회, 제왕적 국회, 민주당의 탄핵과 예산 폭거에 대한 내용을 앞에 주로 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담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담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개헌 같은 경우는요. 국회 그거를 제한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탄핵 반대에 놓일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이슈에 놓일 게 아니라 그 반대 전선에서 이 윤통이 던져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인데요. 2024년 11월 기사예요. MBC에서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 2011월 8일이면 그 일이 있기 딱 한 달 전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범야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출범이 됐어요. 이게 2024년 11월 기사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의원 30명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했고 임기 단축 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말했죠. 본인의 이런 퇴진 운동과 이런 것들이 임기 시작하고부터 거의 200회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년이 아니고 11월에 이런 개헌 연대가 출범이 됐다니까요. 국민이 선출하는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칙이다.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물론 이게 여러분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새미래민주당도 그렇고 그 이낙연이 있는 지금 보시면 슬로건 자체가 탄핵 다음은 개헌이에요. 그들의 이야기 자체가 탄핵 다음은 개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윤통이 개헌 카드를 던진 것 자체가 그들에게 명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이 국면을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신 없으실 때 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여야 잠룡들 개헌 한 목소리 조기 대선나 개헌론 포위된 이재명. 갑자기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각 언론이나 개체에서 개헌을 카드로 해서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는 개헌 카드와 그리고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지금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목이 말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김동영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직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7공화국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개헌이 논의조차 안 돼서 유감이다. 라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왜? 본인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출간하면서 또 본인도 개헌을 메시지를 내놓는데 제발 좀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이가 아깝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자꾸 그 라이브나 이제 댓글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실 겁니다. 네.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개헌을 토대로 지금 이재명의 입장과 굉장히 대치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도 어제도 계속해서 이런 개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3년만 정치권 커지는 개헌론. 왜 조중동 자체가 원래 내각제 세력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이 꿈꾸는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개헌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대선 잠룡이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저는 뭐 잠룡으로 보지 않고요. 뭐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헌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김부겸 이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대선할 때 이번에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이 개헌 2단계 개헌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그 사람 중에 가장 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탄핵 국면 수습 이후 논의하겠다. 구체적 언급 없다.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본인의 그 선거법이 지금 3월 중순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 끝입니다. 네.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진짜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이 반반이에요. 탄핵 기각되면 큰일인데 플러스 또 나 이거 선거법 잘 안 나오면 큰일인데 이 둘 중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나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예요. 개헌을 말할 수도 없고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님 이 지금 개헌을 말했는데 거기에 좀 편승할 수도 없고 왜? 난 그동안 탄핵에 앞장섰는데 여러분 지금 가장 딜레마가 온 게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다른 세력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띄운 개헌이라는 어떤 카드와 그리고 또 뒤에 있을 어떤 국면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 개헌을 갑자기 띄우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저는 내각제가 포함된 개헌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개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댓글에는 똑같이 달릴 거예요. 분명히 예상이 갑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 슬슬 이재명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카드를 통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개헌이라는 카드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고 분명히 끝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끝이 보이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이재명이 내려온다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내각제도 반대하고요. 이 스탠스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쨌든 개헌이라는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개헌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여러분 저들한테 맡길 겁니까? 아니면 저 국민의힘 내각제 세력한테 맡길 거예요? 조중동한테 맡길 거예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카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각에 대한 여론과 탄핵 기각에 대한 의견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목이 정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목이 정상이 아니고 어제 행진을 하면서 조금 무리를 하긴 했나 봐요. 그 속에서는 땀이 나고 밖에서는 그래도 많이 춥진 않았는데 중간에 그 낮에는 또 비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그 채널 하단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